아침 질문 하나가 그날 하루를 바꾸고 하루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어찌 보면 작고 사소한 일이다. 하지만 이 작은 질문이 얼마나 큰 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 뇌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질문하면 답을 알든 모르든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나는 왜 행복하지? 하고 질문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행복한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발견과 문명의 진화는 모두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을까? 사과는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이런 질문들이 없었다면 비행기도 없고 만유인력도 발견하지 못했겠죠. 그날이 그날 같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해볼까? 오늘은 어떤 새로운 걸 배워볼까? 오늘은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볼까? 어제와 다른 삶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이민규의 질문하면 달라진다 모닝 퀘스천입니다. 저자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생각의 각도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인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어느 독자의 메일을 받고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저자의 수많은 책들이 대부분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서 시작되었고 질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인생을 바꾸고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던져야 할 총 144개의 질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키워드마다 한 페이지는 저자의 글이, 다른 한 페이지는 독자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자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읽히고 짧지만 여운은 오래가는 문장들로 가득합니다. 질문과 성장의 심리학, 이민규의 질문하면 달라진다 모닝 퀘스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면 좋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질문이 나오면 영상을 잠시 정지해두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면 달라진다 모닝 퀘스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변화와 성장의 시작, 질문. 세상엔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냥 열심히만 산다는 것이다. 학생들 역시 그냥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나는 내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다. 이 세상에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한 단어는 그냥이고 두 번째로 무책임한 단어는 어떻게 되겠지 이다. 이런 무책임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승진하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자문할 수 있다. 회사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승진시켜야 하지? 문전성시를 이루고 싶은 식당 주인이라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고객들이 우리 식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무엇일까?
그냥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질문하며 사는 사람들, 5년과 10년 후의 삶이 같을까 다를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어제와 다른 내일을 살고 싶은가?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질문은 언제나 답보다 중요하고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질문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된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며 사는 것은 왜 중요할까? 우리는 궁금할 때 대부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묻는다. 부모나 교사일 수도 있고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 GPT일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한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할까?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신에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얘기해줘도 남이 한 말은 잘 듣지 않으며 자기가 찾아낸 답을 가장 신뢰하고 자기 말을 가장 잘 따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 첫째, 목적 지향의 삶을 살게 된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질문과 관련한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게 된다. 질문은 사람이 만들지만 일단 질문이 만들어지면 질문이 사람을 이끈다. 둘째, 책임감과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면서 산다는 것은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고 자기 삶을 자신이 선택하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셋째, 다양한 해결책을 찾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문제의 핵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 순간 뇌는 고도로 정밀한 안테나를 세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표적을 쫓는 미사일의 자동 유도 장치처럼 답을 탐색한다. 질문에 대해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놀거나 쉬거나 심지어 잠을 잘 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 내부는 즉시 변화의 스위치가 켜지고 성장을 시작한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견과 문명의 진화는 모두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안에서 바라본 지평선이 왜 직선이 아니고 곡선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 지구가 평면이 아니라 둥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턴은 사과가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라고 질문하면서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제너는 소를 키우는 목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왜 천연두에 걸리지 않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종두법을 개발했다. 스마트폰과 챗 GPT의 발전 역시 개발자들의 소박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아침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 1995년 난생 처음 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책도 질문 하나로 시작됐다.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 강의를 하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일반인들도 알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질문 끝에 얻은 답으로 나는 심리학 대중서를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오랜 준비 끝에 출간한 그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책 제목은 당시 경찰서나 시청 같은 여러 관공서 입구에 현수막으로 내걸렸다. 나는 주로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주로 이런 식이었다.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재에 없는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반갑게 인사하게 하면서 인사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도 하고 부모님께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문자로 보내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나 자신에게 던진 그런 질문을 통해 구상한 특별 프로젝트들이 모여 나중에 실행이 답이다, 표현해야 사랑이다, 하루 1% 같은 책으로 출간되었다.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썼던 책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였고, 공부에 지친 제자들을 응원하고 용기를 줄 방법은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던 책은 지치지 않는 힘이다. 결국 내가 집필한 모든 책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고민하며 쓴 결과들이다. 그리고 그런 책의 출간은 수많은 기업 강의로 이어졌다. 도서 출간뿐 아니라 전공 선택과 대학원 진학 및 내 인생의 모든 전환점은 나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도 사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어느 독자의 메일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질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경험한 아침 질문의 위력을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을 더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내가 하는 일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개선과 내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자신에게 던진 이런 질문들을 통해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좋은 쪽으로 달라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 잠에서 깬 5분, 잠들기 전 5분. 잠에서 깬 5분이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잠들기 전 5분이 다음날 아침을 결정한다. 하루를 감동하면서 시작하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하자. 잠들기 전 5분과 잠에서 깬 5분이 인생을 바꾼다. 아, 일어나기 싫어.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처럼 아침을 짜증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루하루를 감동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내가 그것을 했는가? 라고 자문했다. 모닝 퀘스천. 오늘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까? 너무 늦은 때란 없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과 다른 내일을 갈망한다. 그런데도 그들 대부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그에 대한 한 꾸러미의 변명 목록을 가지고 다닌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가장 흔히 내세우는 변명은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나이 때문일까?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함으로써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했다. 그가 설립한 비엔나 청소년 상담센터 입구에는 이런 경문이 붙어 있다.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 모닝 퀘스천. 너무 늦었다고 포기한 일 중에 지금이라도 시작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은 과거의 산물이다. 만약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후회할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 행복해 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 결과다.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지 관찰해 보면 된다. 만약 투덜거리는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면 그는 생산적인 사람이다. 모닝 퀘스천. 나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누군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자신에게 불만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도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반면 자신에 대해 너그러우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나를 너그럽게 대한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거울처럼 반영한다. 모닝 퀘스천. 자기애가 충만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무엇을 먼저 보는가? 같은 창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유리창에 내려앉은 뿌연 먼지를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은 창 너머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본다. 먼지 낀 유리창을 볼 것인지 아름다운 석양을 볼 것인지 그 선택은 순전히 자신의 몫이다. 자기 몸을 보고 짜증내는 사람은 늘어난 뱃살에만 안달할 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다. 마찬가지로 허구한 날 청소만 해야 하나? 라고 투덜거리는 주부는 청소해야 하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에 감사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다. 낙관주의자는 극심한 불운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엄청난 기회 속에서도 불운을 본다. 모닝 퀘스천. 내가 요즘 겪고 있는 나쁜 일 속에서 좋은 의미를 찾아본다면? 운명을 조정하는 대화. 우리의 운명을 조정하는 대화가 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다. 내면의 대화는 좌절과 희망, 열등감과 자신감의 차이를 가르고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자신과 주고받는 혼잣말부터 바꿔야 한다. 월요일 아침 마지못해 출근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또 월요일이야? 짜증나. 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다르다. 우와, 월요일이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좋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즐겁게 일하자. 모닝 퀘스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나 자신과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가?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과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방향이 다르다. 실패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고 성공한 사람은 내부에서 찾는다. 공부 못하는 아이, 못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 상사나 부하 직원과 사이가 나쁜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과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는다. 모닝 퀘스천.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읽고 느끼고 잊어버리고. 인간관계 관련 서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읽어도 주변 사람을 대하는 말투조차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읽고 느꼈지만 책장을 덮는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자기계발 강의를 수없이 들어도 개발의 여지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역시 듣고 느끼고 강의장을 나서는 순간 곧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었다면 반드시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괴테는 말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용해야 한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해야 한다. 모닝 퀘스천. 최근에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실천한 일은 무엇인가? 생각 바꾸기 3단계. 사람들은 왜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자극에 대한 생각의 각도가 달라서 그렇다. 생각의 각도를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한다. 어떻게 하면 생각의 각도를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을까? 3가지 단계만 거치면 된다. 첫째,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둘째,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생각을 찾아본다. 셋째, 생각의 각도를 바꿔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생각으로 대체한다. 모닝 퀘스천. 못마땅한 일 한 가지를 찾아 생각의 각도를 바꿔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덫.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해도 머릿속 저 깊은 곳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뭔가가 박혀 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자기 규정이다. 타고나기를, 나는 원래, 내 주제, 이런 식의 자기 규정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좌우하고 운명을 결정한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덫은 우리 자신이 친 덫이다. 스스로 못났다고 믿으면 못난 사람이 된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으면 누가 뭐래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삶을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이전과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뀌면 그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태도와 행동이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모닝 퀘스천. 어제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오늘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아픈 사람이야. 아픈 사람이요? 정말 놀라운 발상 전환이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저를 짜증나게 만들고 울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조금은 측은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심리적, 감정적 반응이 달라지는데 이를 명명효과라고 한다. 똑같이 이해가 안 가거나 못마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분노, 혐오감을 느끼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측은지심이 생기고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모닝 퀘스천. 이 사람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사람은 누가 있을까? 접시 하나를 닦더라도. 일본에서 존경받는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가 어린 시절 수녀원에서 접시를 닦는 모습을 지켜보던 원장 수녀가 물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하고 있나요? 그녀는 딱히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원장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접시 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수녀는 그 뒤부터 이렇게 기도하며 접시를 닦았다. 이 접시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소서. 이 사람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소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러자 마음속에 점점 더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접시 닦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가 될 때 살아갈 가치를 갖게 된다. 모닝 퀘스천. 오늘은 무언가를 할 때 누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볼까? 18년 동안 돌을 닦아 18루피를 벌었다. 스승님, 드디어 무리를 걸어 겐지스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자신의 도력을 고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듣던 스승이 물었다. 그래, 몇 년이나 수련했는가? 제자는 18년 걸렸다고 대답했다. 스승이 다시 물었다. 겐지스강을 건너는 뱃삭이 얼마인가? 제자가 대답했다. 18루피입니다. 스승이 말했다. 너는 18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18루피를 벌었구나. 무리를 걷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으로 무엇을 얻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치타보다 더 빨리 뛸 수는 없다. 아무리 도력이 깊어도 소금쟁이처럼 무리를 미끄러져 갈 수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치타처럼 뛰는 것도 소금쟁이처럼 무리를 걷는 것도 아니다.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모닝 퀘스천. 앞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생각도 자주 하면 길이 난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열등감이 느껴진다. 밉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미워진다. 짜증을 내다 보면 점점 더 짜증이 난다. 다른 길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까지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 자주 다니면 된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려면 관성보다 더 강한 힘을 가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더 자주, 더 열심히 하면 된다. 모닝 퀘스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본다면? 유품 정리사의 교훈. 귀한 그릇, 값비싼 양주는 왜 그렇게 아끼는 것일까? 현재보다 미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사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제일 좋은 것은 써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고 한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지금 즐기자. 석인성시. 아끼고 아끼다 똥 된다. 많은 사람이 평소에는 저렴한 신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싸구려 그릇을 사용하면서 값싼 술만 마신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도 마찬가지다. 귀하고 좋은 것, 아름다운 말, 너무 아끼지 말고 지금 쓰자. 당장 표현하자. 모닝 퀘스천. 아끼느라 제대로 써보지 못한 물건, 아끼느라 표현해보지 못한 말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 뒤집기 기법. 똑같은 사람도 부정적인 단어로 묘사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단어로 묘사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인상과 태도를 바꾸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을 묘사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고집스럽다, 우유부단하다, 인색하다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른다면 이 단어들을 단호하다, 신중하다, 검소하다는 긍정적인 단어들로 바꾸는 것이다. 이른바 생각 뒤집기 기법이다. 모닝 퀘스천.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누군가를 묘사하는 단어 3개를 긍정적으로 바꿔본다면 정서의 말초설. 화가 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화가 난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지고 불만스러워서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투덜거리다 보면 불만스러워진다. 이처럼 신체의 말초적 반응이 대뇌의 감정을 유도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의 말초설이라고 한다. 화나고 우울한 일들은 세상에 넘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표정과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미소를 지어야 할 2가지 상황이 있다.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상황과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휘파람이라면 휘파람을 불고 싶을 때와 휘파람을 불고 싶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모닝 퀘스천. 오늘은 어떤 표정과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긍정적인 사람이 오래 산다. 텍사스 대학교 제임스 페너베커 교수 등은 개인 블로그 35,000개와 학생들의 에세이 15,000개를 분석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들은 질병, 외로움, 신경증,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긍정적인 단어를 다채롭게 구사하는 이들은 직장생활과 여가 활동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이며 몸도 더 건강했다. 미국에서 수녀 180명의 간증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단어를 별로 쓰지 않는 수녀들 가운데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매우 행복한, 정말로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 수녀 중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무려 90%나 되었다.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단어를 줄이고 긍정적인 단어를 늘려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는 모두 공짜다. 모닝 퀘스천. 내가 평소에 많이 쓰는 긍정적인 단어를 나열해 본다면 자기 거리두기.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은 자기 거리두기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거리두기는 자신과 심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준다. 누군가와 다투거나 몹시 화가 날 때 잠시 자신이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라고 상상하고 그 파리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 거리를 두고 자신을 바라보면 좀 더 침착하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당연히 나중에 후회할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모닝 퀘스천.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해내기 위해 자기 거리두기를 시도해 본 일은 무엇인가? 세상은 우리의 거울이다. 길 가던 나그네가 물었다. 이 동네로 이사할까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가요? 농부가 되물었다. 댁이 살던 동네 사람들은 어땠나요? 모두 짜증만 내는 사람들이라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다. 이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삽니다. 또 다른 나그네가 나타나 똑같은 질문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달랐다. 제가 살던 동네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합니다. 여기도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 형제를 포함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가는 곳마다 짜증나는 사람을 만난다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항상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모닝 퀘스천. 친하게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까? 쿨하게 사는 법. 지나친 관여는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고 침범이다.
인간관계 갈등은 대개 과제 분리가 안 돼서 생긴다. 과제 분리란 내가 해야 할 일과 남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면서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성숙한 관계란 과제 분리를 통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다. 과제 분리가 잘 되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에 대한 그의 평가는 그의 과제이고 그의 평가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 과제이다. 자녀에게 잔소리하면서 짜증내는 것도 과제 분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제 분리가 잘 되면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화가 나지 않는다. 조언하는 것은 내 과제이고 들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은 자녀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닝 퀘스천. 내가 과제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빼기에 의한 더하기 원리.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감탄하면서 어떤 사람이 물었다. 보잘것없는 돌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 형상은 처음부터 화강암 속에 있었죠.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만 깎아냈을 뿐입니다. 이 원리는 시간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씩 주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자원이다. 소중한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 낭비를 중단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시간관리 전문가 제프리 메이어가 주장한 빼기에 의한 더하기 원리이다. 모닝 퀘스천. 평소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 중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찾아본다면 세상 만물이 나를 돕게 하는 법. 부자들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주머니에 돈을 꾸깃꾸깃 넣어 다니지 않는다. 뭐든 소중하게 다뤄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한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더 많이, 더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면 더 귀하게 대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세상 만물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법이고 만물을 소중하게 대해야 만물이 우리를 돕는다. 그래서 크게 이룬 사람들은 도구와 연장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그걸 대하는 태도가 일에 대한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모닝 퀘스천. 그동안 별 생각 없이 함부로 대했던 것 중 더욱 소중하게 대해야 할 것은? 시간 불일치 현상. 숙제는 내일 아침에, 새해엔 반드시 금연, 결혼 기념일부터는 기필코 다이어트. 내일 아침에 하겠다는 말에는 오늘은 절대 공부하지 않겠다는, 새해부터 금연하겠다는 말은 연말까지는 죽어라고 담배를 피우겠다는, 결혼 기념일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는 결심에는 그때까지는 배가 터지도록 먹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지금 하면 좋은데 왜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걸까? 똑같은 일도 나중에 하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거지도 밥 먹고 바로 하기는 힘들어도 나중에 하면 덜 힘들 것 같다. 지금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 공부가 내일 아침엔 왠지 더 잘 될 것 같다. 이처럼 똑같은 일도 시간적 거리에 따라 실천하기 어렵거나 쉽게 느껴지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시간 불일치 현상이라고 한다. 피터 드러커는 말했다. 우리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려면 계획 속에 어떤 식으로든 오늘을 끼워 넣어야 한다. 모닝 퀘스천. 나중으로 미루고 있던 일 중 오늘 당장 작게라도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허구한 날 여자를 쫓아다녀도 한 번도 연애에 성공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만 하는데도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밤새워 공부하는데도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학생도 많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비효과적인 방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정말 많은 사람이 성과가 오르지 않는데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반복한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 더 열심히 반복한다. 때로는 강도를 높여서 더 열심히 한다. 그러나 차별화된 소수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성과가 오르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본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해결책의 범위와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 모닝 퀘스천. 성과가 오르지 않는데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반복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1%에 속한 사람들의 선택. 일본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노리는 이렇게 말했다.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1%의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한다.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 1%의 사람만이 성공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의 관점에서 선택한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미래 시점에서 역산해서 현재 행동을 선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모닝 퀘스천. 미래 시점에서 봤을 때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작은 일 한 가지는? 질문하면 달라진다. 모닝 퀘스천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려면 잠시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매일 아침 눈 뜨면 단 5분이라도 나에게 집중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